안녕하세요. 입법고시 상황 판단 풀어볼게요. 1번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일반형 문제고요.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일단 보고 손해배상 청구권 문단이고요.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의 비교, 불법 행위 책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바로 현지로 오면 저는 이거 10년 이거 먼저 봤거든요.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10년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건데 지금 채무불이행이랑 불법 행위로 인한 거랑 달라요. 근데 지금 2번에서는 불법 행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이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후에 소멸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3번 보면 채무 불이행 책임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봤던 문단에서 여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는 불법 행위 책임이죠.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거 두 개를 바꿔놨죠. 때문에 3번 틀리고, 4번은 채무의 불이행 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채무의 불이행이면 여기 세 번째 문단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이후에 채무의 불이행이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 물건이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물건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틀렸죠. 네.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2번입니다. 굉장히 이런 특수용어랑 숫자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만 보고 갈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HEV, 전기자동차 EV. 그거는 여기 내연기관차랑 다른 거겠죠? 여기 그러나라고 나오고요. 어, 예, 뭐 최종 에너지 사용자 이런 게 나오네요. 전기 에너지 효율. 그 다음 문단. 다음 문단은 에너지 손실 그리고 최대 에너지 효율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WTW 기준 뭐 이런 거. 뭐 즉, 이 뒤에 결과 나올 거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럽 환경청 국가가 막 나와 있고요. 네, 이 정도 보고 선지 봅니다. 1번 내연기관차에 회생제동과 공회전 제한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최대 90%
내연기관차 요 맨 위에 단락이었죠. 그러면 내연기관차의 에너지 효율 범위는 16에서 25%라고 하네요. 일단 90%까지는 잘 모르겠고, 회생제동 장치와 공회전 제한 장치를 이용했을 때 90까지 나와야겠죠? 지금 여기 90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EV의 얘기네요. EV는 전기자동차고 내연기관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요거는 EV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2번 회생제동 장치 공회전, 이거 방금 봤던 문단에 있었죠? EV의 최대 에너지 효율. 방금 회생제동과 공회전 제한 기술을 적용했을 때 90%까지이고, 그리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 효율 범위가 64에서 75이기 때문에 최대 에너지 효율이 38%인지 알 수 없고요. 3번 헝가리에서 연비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라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헝가리는 251g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비 6km인 EV. 그럼 이게 지금 단순한 비교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가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연비가 5km, 킬로와트 이거인 키로당 배출하는 CO2 양이죠. 그러면 연비를 5km라고 합시다. 그리고 헝가리는 251이죠. 단위만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6km 연비고, 여기서 킬로미터당 배출하는 CO2의 양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킬로미터당 76.6g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6 할 필요 없네요. 그냥 킬로미터당 76.6이고, 헝가리는 50.2죠. 그래서 67% 이상이면 3분의 2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분의 3 해가지고 25.1, 이거를 더해주면 75.3, 이게 헝가리죠. 그래서 헝가리는 67%인 우리나라보다 67% 이상이 아니네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지금 원래 여기 76.6에다가 3분의 2를 곱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 50.2를 반으로 나눠서 한 번 더해주면 똑같으니까 비교할 때는, 네, 그런 방법으로 푼 겁니다. 4번 유럽 주요국 중 고유 배출 계수가 낮은 국가에서, 그럼 지금 몇인가요? 가장 낮은 국가 고유 배출 계수 노르웨이죠. 연비가 5kW인 EV, 그리고 똑같은 국가에서 연비가 10km인, 이거 지금 0g이기 때문에 같죠? 그래서 4번 정답. 노르웨이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볼게요. 3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뭐 기능, 구성, 회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성도 있고 정족수도 나와 있고 뭐 연임 규정도 나와 있고. 그러면 저는 연임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선지 4번 의장이 위촉하여 위원이 된 사람은 임기를 가질 수 있다. 최대 4년이라고 합니다. 연임 규정
나와 있는 거는 빨리 스킴해 보면 여기 있습니다.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위촉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 된 사람. 그러니까 사망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인지 보면 되죠.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고 2항이 2조가 2호가 의장이 위촉한 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1호 맞겠죠? 그러면 2년에 1회 중임이니까 최대 4년 맞습니다. 중임은 어떤 개념이냐면 2년 하고 뭐 그 뒤에 좀 쉬었다가 다시 2년 한번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연임은 2년이면 이렇게 2년 이렇게 연속해서 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4번은 맞는 선지. 다음 2번 볼게요. 구성하는 인원수와 심의회의 구성하는 인원수는 같을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지금 회의 부분에 나와 있겠죠. 심의회의 있고 자문회의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 심의회의는 여기까지는 같고 위원 과 2호의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러면 20명이 되나 볼게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금 1호가, 사망의 1호가 2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20명하고 같은 항체 2호의 위원이네요. 2호의 위원은 하나, 둘, 셋, 넷, 5명이네요. 20 플러스 5. 근데 20명 이하로 구성해야 되니까 여기 꼭 다 할 필요 없이 15명 자르고 15 플러스 5 해서 20명 똑같이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2번 맞고, 1번 대통령은 최대 24명을 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대통령이 나오네요. 의장이 대통령이네요. 앞으로 의장을 대통령으로 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장 1명 빼면 29명까지 리미트고요. 그리고 부의장도 의장이 지명하고요. 근데 여기 지금 5명은 고정이잖아요. 사망 2호. 그러면 29명에서 5명 빼고, 여기 지금 자기 자신 1명 빼줬습니다. 그러면 24잖아요. 네, 맞죠? 부의장은 여기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맞고. 5번 볼게요.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운영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회의인가? 전원회의네요. 지금 전원회의 2항 1호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그럼 9명으로 구성된 경우 여기 정족수 보시면 제적위원 2분의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럼 6명 이상이면 되는 거죠. 6명 이상 지금 개의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1명, 2명, 3명 빠졌으니까 9명에서 6명 이상 괜찮네요. 5번 맞고 3번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3번이 제일 쉬운 선지였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인데 지금 부의장은 사망 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지명해야 됩니다. 근데 과학기술 이 사람은 2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4번은요, 옛날 행시에서는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시에서는 여전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왔네요.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이게 나와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매칭시키면 되는데요. 하나 잡고 해볼게요. 일단 짧은 거, 리을. 이력서를 넣으면 노인은 지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갈 곳이 없네 라고 느끼게 되지요. 그럼 일단 제목만 딱 봤을 때 배제와 소외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주요 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갈 곳이 이력서를 넣으면이니까 여기 진입장벽을 설정하는 1번이겠죠. 그래서 1번의 리을 4, 5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걸 보면 3번, 4번 차이가 나죠. 그러면 기억이나 디귿을 잡고 3번, 4번 맞는지 보면 되죠. 기억 볼게요. 회사 발전을 위해 의논을 한다던가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으면 발언도 좀 발언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 자리에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제와 소외 4번의 기억. 이렇게 간단하게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전체적으로 뭐 양이 엄청 많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합니다. 문제에 단 A와 B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1번, 2번 보기가 A, B에 관한 거고, 이렇게.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첫 조문 보면 환경성 평가고요. 이 정도. 그리고 조문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거 괄호에 있는 거. 재활용 환경성 평가가 뭔지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 그냥 볼게요. 1번.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거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 평가받은 A는 재활용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은, 아니, 여기부터 보면 되겠네요.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은 자, 받았죠, 지금.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빼먹었네요, A가. 1번 틀리고. 2번도 평가받았네요, 이미.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평가, 그리고 여기 또한 같다.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나오니까 다시 받아야죠. 그래서 2번 정답. 나머지는 제가 하지 않을 건데 좀 빨리 찾으시려면 이렇게 보시고 정지를 명하는 거 관련 내용 어디 있는지, 그리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내용 관련한 거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여기 평가서 작성 있고, 그리고 여기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여기 있죠. 찾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6번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6번 지금 이렇게 규정, 설명, 보기가 있는데요. 아, 이거 굉장히 밀도 있게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뭐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런 거를 어렵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죠. 이런 거 굉장히 밀도 있게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하시고요. 풀지 말지. 가보겠습니다. 갑을병정무가 있고 12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만 원을 변제해서 공동면책되었다고 합니다. 규정과 설명을 근거로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 보기 보면 구상권 행사 여부고, 그리고 이건 뭐 부담. 그럼 이거를 설명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그래서 어떤 규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대채무입니다.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갑을병정 무가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이행으로 예를 들어 갑이겠죠.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면 채무가 연대채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한 명을 어, 예를 들어 의무한 거 이상으로 이행을 했어요. 그럼 다른 채무자인 을병정무도 그 의무가 어느 정도 면해지겠죠. 그리고 남은 그 채무가 다시 연대채무, 그러니까 같이 갚은 걸로 한다는 거죠. 면하는 채무를. 대신 같이 갚은 걸로 하되, 이거 부담 부분은 균등하고 구상권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있으면 갑을병정무가 있고 한 명이 더 많이 갚으면 120에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어, 갚은 걸로 A는 치고 갑이 나머지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거나 뭐 하겠죠. 그 내용이 지금 세모세모조이고요.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뭐 이런 거를 포함한다고 하고 그다음 상환 무자력자 이건 나중에 볼게요. 설명 읽어볼게요. 일단 기업은 을에게 24만 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이고요. 120만 원인데 갑이 60만 원 갚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각자는 균등부담의 원칙으로 마이너스 24씩 있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곱하기 5에서 120. 근데 갑이 60을 갚았습니다. 그럼 A가 받아야 될 돈은 60이 남은 것이죠. 근데 연대채무자의 부담규 부분이 균등하니까 다시 나누기 5를 해서 12씩 남았습니다. 그리고 60이 공동 5명이서 공동 면책된 것이고요. 자, 내부 관계에서 출제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합니다. 부담 부분.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일부 공동 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 갑이죠.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일부 공동 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 지금은 없습니다. 상대로 하여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없는데 없는 대로 일단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공동 면책액 중 갑이죠. 5명이 공동 면책됐는데 자신의 공동 면책된 거 12입니다. 24의 의무가 있었는데 12로 바뀌었죠. 12가 자신의 공동 면책된 부분입니다.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분담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분담 비율인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담부 비율이 아니라 분담 비율.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분담 비율은 뭔가요? 을이겠죠. 다른 연대 채무자가 을이니까. 그럼 을의 분담 비율. 을의 분, 을의 분담 비율인데 여기서도 의가 아니라 을이 을에게도 12의 공동 면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이 공동 면책하게 된 데 있어서 분담한 비율, 그걸 말하는 겁니다. 12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금액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연대 채무자, 을의 공동 면책액 중 12죠. 을도 12가 공동 면책됐으니까. 중에서 자신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서의 주어는 다른 연대 채무자인 을이니까 을이 분담하게 된 데 있어서 자기가 분담하게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12만 원의 구상권을 갑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현재 상태에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합계를 맞춰보면 이건 부연 설명입니다. 엄밀하게 읽으면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데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24를 갑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60을 냈죠. 그러면 36을 갑은 더 낸 셈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12씩 다른 사람 4명의 구상권이 있으면 48이죠. 근데 거기서 12에 자기에게도 지금 부담 부분이 균등하게 이미 생겼기 때문에 36 그대로 다시 구상권을 받는 셈이 됩니다. 즉 구상권은 48에 있고 나머지 의무가 12 정도 다시 남았기 때문에 결국 36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12만 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 자,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병도 20만 원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 8만 원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봅니다. 원래 120이었습니다. 근데 갑이 60, 병이 20을 공동 변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이 변제된 거니까 40의 부담 부분이 남았겠죠. 연대 채무자에. 그러면 을, 병, 정, 무 이 상황에서 80을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이 균등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이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공동 면책액 중
지금 갑은 병에 대해 구상권을 묻는 거니까 갑의 공동 면책액은 원래 24에서 16이 되겠죠.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분담 비율. 갑이 총 120에서 갑이 60, 병이 20을 변제했습니다. 그래서 80이 변제되었는데, 그럼 80이 공동 면책된 것입니다. 그럼 이 80 중에서 병이 분담한 비율은 3대 1이죠. 따라서 갑은 3 공동 면책액 16만 원에서 4분의 3인 12를 다른 연대 채무자를 분담해 준 것입니다. 그럼 병은 그 다음 다른 연대 채무자의 공동 면책액 중 병도 역시 16의 공동 면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분담 비율, 여기는 반대로 4분의 1을 병이 분담했겠죠. 16분에 따라서 4분의 1인 4입니다. 이거를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12 빼기 4인 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디귿은 잠깐 끊었다 할게요. 자, 디귿 볼게요. 지금 가불병정무에서 60만 원이 공동 면책되었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부담 부분 균등하게 12씩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이 상환할 자력이 없고 무는 공동 면책을 받았습니다. 연대 면제입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갑에게 과실이 없습니다. 그럼 정의 공동 면책액이 어디로 가느냐? A로 가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모 조를 볼게요.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부담 부분이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비례하여 분담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마이너스 12 상환할 자력이 없는 정은 지금 나머지 넷 그래서 4로 나눈 3씩 더 부담하게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과실이 있는 때에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과실이 없기 때문에 갑에게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2항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 면제를 받은 때에는 지금 무를 말하고 있어요. 연대 면제를 받았죠. 무는 A로부터. 그 채무자가 부담할 부분은 마이너스 3만 원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무가 분담할 6만 원이 아니라 일단 3만 원이고요. 그게 A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의도는 첫 번째로
일단 60이 아니라 120으로 한 다음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6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낚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리고 아까 니은 맞았죠? 8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퀴즈 문제입니다. 이 퀴즈 문제는 상판 퀴즈 문제죠. 자, 그래서 변수를 봅니다. A, B, C, D, E가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TV인데 TV가 있거나 없거나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A, B, C, D, E 이렇게 하고 1, 2, 3, 4, 5 이렇게 하겠습니다. TV는 있거나 없거나니까.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꼭지는 별 내용 없고요. D가 묻고 있는 방의 번호보다 E가 묻고 있는 방의 번호가 더 크다. 그거 처리할 때 그러면 D가 어떤 것보다는 항상 더 크니까 D는 1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역시 E는 5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홀수 번호의 방들 중 두 개의 방에만 TV가 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살려놓고 다음 A가 묻고 있는 방의 번호는 E가 묻고 있는 방의 번호보다 숫자 2가 크다. 그럼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A가 어떤 거보다 2가 크다면 1하고 2는 될 수가 없죠, A가. 같은 원리로 2는 5와 4가 될 수 없습니다. 잠깐, 무슨 짓을 했죠? 네, 4,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B와 D의 방번호는 짝수다. 그럼 B와 D의 홀수를 막는 겁니다. 이렇게 C가 있는 방, 4번 방, 5번 방, 총 3개의 방에 있는 TV의 총 대수는 2대이다 라고 나오고 일단 패스. A의 방에 TV가 있다면 3번 방에도 TV가 있다. 예, 뭐 이렇게 보고 C가 있는 방, 4번 방, 5번 방이면 다시 말해서 C는 4번과 5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가 5번입니다. 그쵸? 그러면 A가 묻고 있는 방이 E가 묻고 있는 방보다 2가 크므로 2가 3번입니다. 자연스럽게 C는 1번 방. 예, 그리고 뭐 B랑 D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죠. D가 묻고 있는 방의 번호보다 E가 묻고 있는 방의 번호 더 크니까 D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B가 4번. 그리고 마지막 조건. A의 방에 TV가 있다면 5번에 TV가 있으면 3번에도 TV가 있다. 인데 이거 대우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홀수방에
두 개의 방에만 TV가 있는데 3하고 5가 TV가 없어버리면 안 되니까 5번하고 3번에 TV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1번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위의 조건 4번 방, 5번 방, C가 있는 1번 방 중 TV가 두 대 있으니까 4번 방 TV 있고요. 2번 방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제 선지 볼게요. 일단 5번 정답이죠. 4번 방 TV가 있다. 최소 2대, 최대 4대 아니죠? 최소 3대죠. 그 A의 방에 TV가 있다면, 5번 방에 TV가 있다면 D의 방, 즉 2번 방에는 TV가 없다. 알 수 없죠. C가 묵고 있는 방에는 TV가 있다. 1번 방 TV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방에 B가 묵고 있을 것이다. 예, D죠, D.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예, 8번 퀴즈 문제입니다. 배치 문제인데요. 배치한다. 그리고 보기에서 옳은 것. 변수가 지금 어, 후보자들 4명 있고요. 직업 4가지가 아니라 5가지네요. 사회자까지. 그리고 이름 있고요. 그래서 좌석을 배치하는 건데 지금 이 위에 직업을 배치하고 이 밑에 이름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석 변수는 줬으니까 자, 처음 사회자는 좌석 3에 앉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사회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확정된 걸 보죠. 좌석 4에 앉는다. 변호사인 홍길동, 변호, 홍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리사는 아니다. 이거 볼게요. 김대한의 양옆에는 나사랑과 정민국이 앉는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김대한은 그럼 3으로 올 수가 없죠. 홍길이니까 4도 올 수 없고 마찬가지로 5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럼 2밖에 안 되겠네요. 김대 그리고 여기 양쪽엔 나사 정민이 되겠네요. 얘는 뭐 1이나 3. 요리사는 그 다음 여기 가죠. 이 나라는 축산업을 하고 있다. 여기 1, 3이 지금 나사랑과 정민국이니까 이 나라는 좌석 5입니다. 그럼 얘가 축산. 그럼 요리사 다로 가면 요리사가 양쪽 끝자리에 앉지 않으니까 여기가 요리사겠네요. 김대한 요리사. 그럼 나머지 하나 교사 좌석 1. 그리고 정민국은 한 사람만 이웃하고 있다. 그럼 좌석 1 여기 정민.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나사. 됐네요. 자, 그럼 빠르게 보게 볼게요. 기억. 나사랑은 사회자이다. 여기. 정민국은 좌석 1에 앉는다. 여기. 정민국은 교사이다. 김대한은 요리사이다. 이 나라는 좌석 2에 앉는다. 좌석 5죠. 그래서 정답 5번. 9번입니다. 9번 효과성 이렇게 나오네요. 효과성 측정 요소와 측정 결과이다. 예, 그리고 뭐 이 변수 다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KC, GC 바로 내려오죠. 그리고 효과성은
목표 대비 달성 정도로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 대비 달성 거꾸로 줬네요. 자, 그럼 바로 볼게요. 기억. K와 G의 효과성을 비교하면 쓰레기 수거는 G가 높고 도로 포장은 KC가 높다. 그러면 그냥 이거 그대로 보고 G가 낮네 이렇게 볼게요. 낮고 KC가 낮다. 지금 K, G 봤을 때 G가 더 크죠, 분수? 그래서 G가 낮죠? 죄송합니다. 이게 K가 크죠. 그래서 기억 맞고 도로 포장은 여긴데 K가 낮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K시와 G시의 효과성을 비교하면 관광객 유치는 K시가 G시보다 10% 높다. 관광객 유치. 지금 여기 100만 명 잘 맞춰줬으니까 이것도 190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죠. 5%겠죠. 자, D급 볼게요. K시 쓰레기 수거 목표를 850으로 변경한 경우 850 K와 G의 쓰레기 수거 K씨가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 보면 여집합으로 보면 800분의 50이고 지금 이거 낮다로 보세요 그냥. 아니면 그냥 높다 해놓고 여집합 큰 거 보셔도 되고 이거는 1800분의 200이죠. 그러면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K씨가 낮다 맞고 이거 살짝 자료 해석 느낌이 있네요. 그다음 리을 도로 포장 목표를 16km로 G의 도로 포장 목표를 16으로 K시와 G시의 효과성을 비교하면 G시가 낫다. 저는 이렇게 볼게요. 이거 뭐 헷갈리시면 그냥 원래 보시던 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얘가 더 크죠? K시가.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이제 미음인데 세 가지 사업의 효과성을 각각 도출한 뒤 단순합할 경우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효과성을 단순 합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통분하기 되게 좋게 줬으니까 빠르게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통분시켜서 해도 똑같죠. 그래서 지금 요거 얼마 차이 나니까 2000분의 200 차이 나고요. 여기는 20분의 3 차이 나고요. 여기는 100분의 5 차이 나네요. 그쵸? 그럼 얘가 10%딱 10%죠. 그리고 여기는 10% 이상 크죠. 그리고 여기는 5% 큽니다.
아, 그럼 이거 좀 자세히 봐야겠네. 20분의 2인데 2에서 3이니까 얘는 15%큰 거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10% 작으니까 요거 3개 차이 딱 더하면 10% 얘가 큰 거잖아요, K가. 그래서 맞는 선지. 정답 5번입니다. 10번, 예, 10번 빠르게 이렇게 스킴을 할 때 입주 대상, 기준, 임대 조건, 거주 기간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를 보니까 굉장히 쭉 늘어났죠. 이런 경우에 절대 이거를 다 적용해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지를 보고 기역,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리을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일단 안 되는 거부터 해야죠. 왜냐면 입주 조건이 있고 입주 대상이 있는데 지금 입주 대상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판단을 하면 되니까 충족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하고 이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닌 걸 빨리 제외하는 겁니다. 자, 1. 만 39세 이하. 만 39세 넘는 사람 없고요. 만 19세 이상인데 지금 리을 보면 만 18세죠.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대학생이냐? 고등학교죠? 취업준비생이냐? 아니죠? 지금 이 괄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리을은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리을을 제거하고 지금 니은만 보면 되죠?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만 30세 나이 조건 괜찮고요. 지금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통과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자산 기준 봅니다. 차상위 계층 가구에 해당. 뭐 이거 필요 없는데. 여기 소득 기준에 있네요. 차상위 계층. 그러면 1순위네요. 여기 1순위 나와 있고요. 90만 원입니다. 월 평균 소득. 차량은 없고요. 2,160만 원이 나오면 됩니다. 6년간 입주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 하나씩 볼게요. 1순위에서 자산은 검증 안 합니다. 자동차 가액 검증 안 합니다. 지금 쓸모없는 건 요 줄이겠네요. 1순위에 해당하는 거 이미 알았고. 자, 이제 6년간 입주하는 때 소요되는 예상 비용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임대 조건 1순위에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 40%. 이게 뭘까요? 보증금은 변동 없고 시중 임대료가 월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70에 40%면 일단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에 6년이니까 지금 최초 2년, 최장 6년. 거주 기간에 맞게 예상 비용을 합산해야겠죠. 그럼 6년에 12개월에 6년이면 72죠. 그럼 이게 이렇게 더해서 2160이냐 이거를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060이고 이렇게 5분의 2고 28, 72.
예. 72에 3 곱하면 2160이고요. 여기서 144 빼면 2060은 아니네요, 일단. 예, 이거 지금 72 곱하기 30 한 다음에 마이너스 56, 아니면 144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리고, 그래서 정답 1번. 아마, 144 빼면 6, 16? 2016을 뭐 2060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